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지위와 역할, 재력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기 마련이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국내 청소왕으로 불리는 종합서비스 회사 39INC 구좌관 회장은 좀 다릅니다. 세제와 수세미를 들고 식당과 빌딩의 변기 청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만 4만 7천여 명인 중견기업의 대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누구를 만나든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사람이 재산이라는 철학으로 56년 동안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켰지만 아직도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책임 대표 사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대행업 1세대로 청소대행 사업을 개척한 구좌관 책임 대표 사원 지금 만나봅니다. 구좌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호칭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회장은 되나요? 아니고요. 네네. 제가 명함을 아까 드렸는데 네. 제 명함은 39INC 책임 대표 사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봤어요. 그걸 예. 부르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네. 저희 회사의 4만 7천 분 모두가 네. 저를 그냥 책임 사원으로 부릅니다. 아.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회장이라는 칭호가 없고 네네. 부회장 칭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기 지금 입사한 신입사원도 저를 그냥 책임사원으로 책임사원님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나요? 그렇게 부릅니다. 회사의 경제인으로서 한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구성원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은 회장이라는 호칭 칭호를 부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그룹사니까 그룹 전체를 회장으로 모시겠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의 매출은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큰 건데요. 자그마한 회사이고 네네. 33개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 그 작은 회사들이 뭉쳐서 이렇게 네. 한꺼번에 그게 이제 한 2조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왜 제가 가끔은 저희 회사를 작은 회사라는 표현조차 잘 안 쓰고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니 2조 5천억짜리 구멍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 구사장이 그 2조 5천억 3조에 가까운 회사를 하는데 구멍가게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세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33개의 회사가 2조 5천억 3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2조 5천억을 하고 있는 현재 저희는 한 회사를 n분의 1로 나누면 네. 그게 얼마죠? 700억밖에 매출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돈도 저한테 너무 큰 돈입니다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700억 하는 중소기업 33개가 모여서 2조 5천억, 2조 7천억을 만드는 거지. 네. 결코 무슨 뭐 그게 직원들이 저를 부르는데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네. 그래서 왜 책임 대표사원이라는 남이 하나도 쓰지 않는 호칭을 왜 쓰느냐. 네. 그거 좀 어색하지 않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언제부터 이 책임 대표 한 사원이라고?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옛날부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장이라는 호칭도 별로 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호칭을 왜 쓰느냐고 물어보시는데 회사는 회사 경영은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회사를 만들고 키우는 데는 저는 창업을 했을 뿐이지 회사를 오늘날에 있기까지 만드는 건 제가 아니고 저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구성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모든 부분에 책임이 따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고 뭘 망가뜨려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그런데 그 책임을 회사를 만들기는 했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각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구성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네. 회사를 만드는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져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네. 그 사장보다 더 높은 직책은 없는 거죠. 회사 내에서.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많이 모여서 된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돼서 회장이라는 그룹 전체 사장을 대표해서 하는 회장이라는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네, 네. 저희 회사는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모인 거니까 그냥 그 그러니까 모든 사원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네. 책임 대표 사원이라는 직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호칭 한번 잘못 썼다가 지금 한참 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언제요?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이 호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책임 사원님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라. 책임은 내가 다 그렇습니다. 지겠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임 대표 사원 그렇게 부르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좀 사장님 부르면 되는데 책임 대표 사원님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예. 회사에서 호칭을 정할 때 회사에서 저희는 그러면 회사를 총괄하는 분은 누굴까요? 네. 그거는 저희 회사에 총괄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33개의 회사를 다 그분이 총괄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은 총괄로 회사를 책임지셔서 총괄 사장님이 계시고 네. 저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제가 맡아서 지는 걸로 책임 대표 사원이라고 그래서 책임 대표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 하지 말고 대표도 빼자. 네. 왜? 총괄 대표님이 계시니까. 예. 빼고 저는 그냥 책임을 지는 사원을 대표해서 책임지는 사람. 네. 그래서 책임 사원이라고 4만 7천 분 모두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아니시고 네. 네, 39 INC의 책임 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정리됐고요. 정말 그 직원 3명으로 우리 정확하게 출발하셨다고. 말씀 중간에 허리를 잘라 죄송한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네.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고 네. 중학교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예.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갔고 그 야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은 문턱도 쳐다보지 못했던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네. 그리고 가난해서 가지 못한 학교이기도 해서 네, 네. 제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주나 뭐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 시작한 게 14살, 15살에 네, 네.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메밀묵 장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찹쌀떡도 팔고 박물 장사도 하는 그런 14, 15, 16 네. 그 나이를 그렇고 이제 보냈으니까 예.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취직할 방법도 없고 뭐 기업의 3대 요소라고 하는 노동, 토지, 자본 네. 이 3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이 3가지도 없고 예. 그러면 뭘 할까요? 뭐 토지라도 있으면 공장을 짓든지 그럼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네. 안 되고 그러면 돈이라도 있어야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번듯한 걸 얻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가 할 수가 없으면 뭘 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게 이런 좌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판때기라도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팔든지 이 판때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팔든지 할 텐데 네. 이 판때기도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살 돈도 없어요. 물건도 띄워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좌판이라는 게 명동에 정에 가면 이게 무슨 예. 먹는지 길에서 파는 인형 같은 거 그게 좌판이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판때기라도 살 돈이 있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거지. 저같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행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사입니다. 네, 네. 행상이. 예. 그래서 행상으로 시작한
제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예. 저희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그냥 가짜로 만들어 붙인 창립기념일이고 창립기념일이 제가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그렇게 그 돼 창립하신 있는데 날이 아니세요? 아닙니다. 전혀 엉터리고요. 네. 저희 회사의 이름 삼구라는 이름도 뭐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삼구 제법 조금은 알려진 회사로 예.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구라는 이름도 제가 진 게 아니라 그냥 대서방 할아버지께서 그 사연도 궁금하네요. 이제 나중에 삼구라는 그런 이름이 기회가 있으시면. 어떻게 나왔나요? 그 원래 이제 삼구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이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청소를 하러 다닙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게 그러니까 혼자 처음에 한 거죠, 이게. 시작하신 게 60년대죠?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인가요? 실질적으로 사실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60년대가 맞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 청소를 집 화장실 청소를 돈 주고 맡긴다? 자, 이게 이제 그런 집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1961년인가 2년인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네. 이제 61년인가로 네. 알고 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수출에다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삼성물산, 효성물산 뭐 이런 그런 물산이라는 회사들이 그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전에는 다 노동 네. 내지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아주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안 매고 다닐 때고 없었을 때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출이라는 주도로 정책으로 가면서 화이트 칼라가 시작이 됩니다.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물산이다 무슨 삼성이다 뭐 이런 그런 삼성물산, 효성물산 무슨 뭐 금호 뭐 이런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한동안 그런 물산 회사들이 해외 수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게 1965년대 6년대부터 그렇군요. 수출을 하면서 무역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빌딩이 처음 들어서기 예.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자리는 서서문 지금 아연고가도로 지나서 서서문에서 시청 가는 사이에 있는 건물들의 10층 건물이 처음 생깁니다. 거기에 건물이 생기면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금메달인 무슨 메달을 따가지고 들어오면 네. 우리는 메달을 따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됐잖아요. 카퍼레이드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카퍼레이드 할 때 네. 그 선수단이 찝차를 타고 들어오면 그 옥상에서 빌딩 옥상에 가마니로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뿌려서 주는 그런 퍼레이드를 한 때가 그 시절입니다. 그래요. 그 시절에 빌딩이 생겼는데 자 빌딩이 생겼어요. 네. 근데 빌딩에 생긴 사람들이 처음으로 빌딩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 수세식 화장실이 생깁니다. 그 수세식 화장실은 빌딩에는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예요. 예.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 때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예. 근처에 식당이라는 게 지금처럼 대형 식당, 큰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식당들이 조물조물 생기죠. 네네. 이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면 와르르 몰려나와서 밥을 먹으러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식당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조그만 그렇죠. 식당 뭐 그냥 예.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두 분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겨우 식당을 문을 열었는데 음식 맛은 원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 한 가지는 잘 하시는 게 있으니까 식당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식당을 하니까 화이트 칼라가 나와서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KBS에는 다 구내식당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옛날에 구내식당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예. 다 바깥으로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음식 맛은 좋은데 화장실을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안 그랬죠. 변소라 그랬어요. 뒷간이라고 했습니다. 뒷간. 네. 뒷간. 예, 한자어로 변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뀌어서 이제 변소라고 하고 그게 바뀌어서 화장실인데 하여튼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밥을 먹기는 하는데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빌딩 안에 수세식 화장실에 변소에 그걸 쓰다가 여기 나왔으니까 밥을 먹고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지저분하면 그 집 가기 싫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보고 네. 음식 맛은 좋은데 화장실 청소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꾼이 많은 큰 식당도 아니고 네. 당신이 밥 직접 조리하셔야 되고 네. 배제 서빙도 하셔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있으면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언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해도 때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요즘 같이 그런 뭐 좋은 세제나 이런 것도 이게 없었겠죠. 없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변기가 다 노랗게 변하고 예. 그게 암모니아로 이제 그 소위 그 소변을 어서 버리는 그 배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네, 네. 오줌태라는 게 끼면 네. 변기가 노랗게 바뀌죠. 그게 알칼리로 이렇게 예. 이제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도 유발하지만 정말 보기도 흉하고.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빌딩 안에 어느 사이에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중학교를 못 다녔지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화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알화, 알칼리와 산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네. 알칼리를 태우는 건 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칼리를 태울 수 있는 게 산이면 염산이면 이걸 태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식당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구두 닦는 거는 어렵고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스케이크통 미고 내린 것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알고 그 화장실 그 뒷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식당들 이게 근처에 가보면 이제 냄새 나는 데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인 보고 아까 제가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했던 걸 그냥 다른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이 뭐 겸손한 척하고 또 처음 뵙는 분이니까 그렇게 인사하겠거니 하시지만 저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식당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나 화장실 청소로 왔습니다. 나한테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도 저희 모든 스태프들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절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모든 제가 보니까 뭐 어린아이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주인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화장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90도 인사를 하시고. 그럼요. 아니, 당연히 뭐 남의 집에 의도를 네. 한 건데 그냥 네네. 식당 주인은 가장 골치 아팠던 거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걸 해달라고 맡겨놓고 네가 그러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하고 맡겼는데 제가 들어가서 10분 만에 깔끔하게 끝내고 나오는 겁니다. 염산을 이 변기에다가 이렇게 딱 바르면 파란 연기를 내면서 다 타버려요. 네. 거기다 물 한 바가지만 쫙 끼지만 노랗게 변했던 게 하얗게 바뀌는 겁니다. 거의 마술 같은 마술 거네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식당에 있는 그 식당 주인은 마술사가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화장실 청소를 잘하게 되는 걸로 인해서 네. 소문이 나니까 뭐 이제 제가 어느 식당 가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셨어요. 예. 화장실이가 청소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제 본업이 시작돼서 저 혼자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왜 세 사람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나이 때에 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주인들이 굉장히 고달픈 일이 있어요. 식당을 지금처럼 9시면 문 닫고 10시면 문 닫는 게 아니고 그때는 새벽 1시든 2시든 손님이 계시면 문을 열어야 해요. 예. 아침에 일찍 오시는 손님 있으면 일찍 오시는 것도 식사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녁 때 종일 장사하고 손님한테 시달리고 그러고 이제 그 자기는 퇴근을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식당을 다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내일 아침에 청소가 되잖아요. 예.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손도 그럼요. 까딱하기 힘들 관리 좀 정도로 많아요.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저 녀석이 그 깡통을 들고 와서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저렇게 잘하면 우리 가게도 몇 푼 안 줘도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저 사람한테 맡기면 나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예. 아침에 딱 나오면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조리만 시작하면 손님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당 주인이 한두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한테 그러니까 너한테 청소를 시키고 싶은데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거였어요. 가만 있어봐. 너한테 내가 키를 주고 나는 퇴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빈집에 키를 두고 가는 거죠. 거의 뭐 믿으니까 또 그렇죠. 맡기는 믿어야 거죠. 되니까. 그런데 제 꼴이 뭘까요? 거지잖아요. 깡통에 들고 와서 변기소를 닦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녁 때 퇴근할 때는 금고에 있는 돈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식당 안에 있는 쌀, 고기, 반찬, 모든 야채 이게 전부 그냥 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그럼 이걸 당시에는 내가 얼마를 훔쳐갈지 누가 알까요? 그 당시엔 사실 그런 먹을 게 너무 먹을 귀하던 시절이잖아요. 그 먹을 게요. 네. 금보다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고 너한테 맡기는데 이놈이 얼마를 퍼갈는지 얼마를 훔쳐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한테 이 키를 내끼고 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밤새도록 앉았으려면 차라리 내가 청소하죠. 근데 네. 그렇게 안 알고 편하려고 하시는 건데 키만 두고 가고 싶은데 이걸 안 되니까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회사를 네가 하나 만들어봐라. 아. 회사를 만들면 예. 네가 내가 키를 줄 테니 우리 그 식당을 좀 청소를 해다오. 네. 그런데 이걸 못 맡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지니까. 둘째, 신뢰가 없어. 하나도 신뢰가 안 가. 그러니까 길을 못 맡기죠. 내가 오늘 저녁에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식당 주인한테 키는 받아놓고 친구가 왔어요.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야 소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제가 야 오늘 저녁에 청소 하나 이거 안 한다고 내가 굶어 죽냐 그러고 또 앉아서 둘이 술 퍼먹다가 만약에 그 청소를 안 해놓으면 그 이튿날 그 식당 주인은 내려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장사 망치는 거죠. 장사 망치는 거잖아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 신용, 신뢰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빈집의 열쇠를 받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름을 세 가지를 갖춘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 3구라는 게 아까 예. 얘기하신 세 가지 예. 사람, 신용, 신뢰. 신뢰.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서방에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류에 뭐 네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 목적도 만들어야 되고 주주도 만들고 뭐 다 그런 건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다 법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설립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서소에서 했어요. 대서방이라고 네. 그 할아버지들이 예. 그 법원 앞에 대서소 이렇게 써붙여 놓고 맞아요. 대서방 기억납니다. 그게 왜 대서방이 왜 필요했냐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꽤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에 간 아들이나 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못 읽으셔서 그걸 거기 와서 대신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기도 하고요. 네. 편지를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소나 고소장을 쓰려면 거기 와서 쓰는 거를 대서소에서 대피를 해준 거여서 대서소예요. 네. 그분들이 다 법인 설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법인 설립하러 가서 서류를 딱 드렸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참 서류를 보시다가 아니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법인 이름이 없어. 날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잘났다고 뭐 그렇게 할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집 청소를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사람, 신용, 신뢰를 갖춘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빈집의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세 가지를 갖춘 회사 이름을 좀 멋있게 짓고 싶은데 배움이 부족해서 한문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서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께서요 저를 쳐다보시고 그분 이름도 함자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최종벽 씨라고 돌아가셔도 벌써 돌아가신 어른이시지만 그분이 날 보고 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참 내가 대서방 몇 년을 해도 법인을 설립하러 온 놈이 이름 안 지어가지고 온 놈은 내가 처음 봤네. 그러시면서 한심스럽게 받아서 딱 서류를 보시다가 한참 있다가 날 보고 야, 너 이름 다 지어가지고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뭐 어떻게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너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면서? 네. 네, 저 세 가지만 갖추는 데는 그런 멋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 세 가지만 갖추면 네 성인이 뭐야?
저 가출구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네 성이 이 가출구자 말고 이게 제가 능성구씨입니다. 그랬더니 네. 능성구씨 말고 이 구자가 무슨 구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문을 다 아시잖아요. 아까 네. 제가 들어올 때도 물어보시던데 자자가 무슨 자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자가 무슨 구자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무식해도 제 이름 석자야 알죠. 무슨 예. 자를 쓰는지. 그래서 제가 가출구자를 씁니다. 그랬더니 너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면서. 네. 그러면 석삼자에다가 가출구자를 써. 삼구. 이게 제 회사 이름을. 그런데 제가 그 매를 딱 듣자마자 삼구가 뭐 이상하잖아요. 저는 멋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삼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삼구 좋은 이름이야. 그 구자가 들어가는 게 좋고 석삼자에 갖출 구자가 참 좋은 게 세 가지 갖춘다고 그랬잖아. 그 39, 27, 39를 곱해봐. 27, 27, 2하고 7자하고 더하면 9이잖아요. 그게 노름할 때 가보라는 숫자거든요. 그 이상 좋은 숫자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예. 지어주신 이름. 그렇군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저희 이름이기로 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들어도 다 못 들을 얘기 같아요. 그렇게 화장실 청소로 남의 집 화장실 청소로 시작하신 회사가 지금은 이제 4만 7천여 명의 직원을 가진 종합 서비스업으로 그 회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얘기 들을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1968년 국내 1세대 청소 용역 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4만 7천여 명의 종합 서비스업으로 성장시킨 삼구 INC의 구자관 책임 사원이셨습니다.